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23년 5월 26일이죠. 네, 아이고,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님, 나양나양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께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사용하면은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챗GPT의 이제 네이버 그 패치 버전이 깔립니다. 패치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뭐가 생기죠? 뭐 해독약이라든 그런 게 패치가 생긴다고 하죠. 그런 거를 네이버에서 이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공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챗GPT를 갖다가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에 쓰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두 번째로는 챗GPT로 글을 썼을 때 네이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누락? 검색을 했는데 누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갖다가 작성을 했는데 노출이 안 되거나 반대로 제목이라던가 뭐 이미지 영역 이런 데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글을 너무 빨리 썼답니다. 글 작성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가 이 글을 쓸 때, 글 작성을 할 때 있죠. 너무 비슷하게 작성해준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께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어떤 주제어, 제목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챗GPT에다가 여기다가 건강, 예를 들면은 눈에 좋은 음식 5가지를 블로그 글쓰기처럼 글쓰기 해줘. 단 2천자 이상, 2천자 이상 글쓰기를 해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런 단어를 쓰면 쓸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자꾸만 비슷한 글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포스팅 할 때와 챗으로만 이제 칠게요. 챗이 포스팅을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쓰면은 글 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챗GPT는 어떻죠? 글 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요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번 답안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1번이고 2번 답안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3번 어떤 답안이 있겠죠? 사람이 글 쓴 것처럼 해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포스팅을 포스팅을 하면 어떨까요? 포스팅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 노출이 되면서 글쓰기도 빨라지면서 그리고 또 뭐 있죠? 글쓰기도 빨라지면서 글 양을 늘리면 방문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 100% 해결법 아니다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 가장 좋은 솔루션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포스팅하고 직접 찍은 사진으로 네 키워드 있죠? 상업용 키워드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라입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게 단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화면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보여드릴 겁니다, 대표님들. 근데 너무 조용해요. 이 강의가 기대된다. 7번 눌러주세요. 7번.
네, 7번. 제 행운의 트레이드 숫자입니다. 7번. 네. 홍혜선 대표님만 눌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내보내고 홍혜선 대표님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네, 우리 송시열 대표님, 네, 우리 하늘색공 대표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영나영님은 내보내기 지금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로 배치. 네, 대기실로 가 계세요. 네, 진짜로 합니다, 전. 예, 예. 오늘 시간 정말 겁나 아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은요, 약간 좀 최신화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로직은 내가 말씀드렸겠지만, 100%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죠? 언젠가는 이것도 네이버에서 찾아내고, 걸릴 겁니다. 뭘 걸른다고요? 뭘 걸른다고요? 네. 로봇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걸르는 패치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또 뭘 하면 될까요? 또 이 방법을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질문 답변 해주실 때도 빠닥빠닥 안 해주면은 제가 바로바로 내보내기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강의는 내보내기 강의야 그냥. 응?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챗GPT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링크로 그냥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챗GPT는 저희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를 쓰라고는 권장은 처음엔 안 해야 됩니다. 챗GPT 쓸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하라고요?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왜 무료로 사용하냐? 사용 속도가 좀 느립니다. 느린데 이거를 왜 무료로 사용해야 되면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전환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제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결제해놓지만은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지만은 얘를 가장 무료로 많이 쓰고 유료로 많이 쓰게 된 어떤 이점이냐면은 유료로 계속 쓰다 보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 로직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얘가 똑똑, 똑똑하게, 답변이 나온다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좋은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 거고, 안 좋은 예시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걱정하는 게. 블로그, 그 뭐죠? 글, 소재, 거리죠. 그렇죠. 나는 블로그 글 소재거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 1번이고요. 난 고민해본 경험이 없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누르세요. 저도 1번 눌렀어요. 네, 1번 눌렀죠? 자, 블로그 글 소재거리를 갖다가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챗GPT가 이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찾냐? 우리는 네이버의 민족이죠. 네이버의 민족.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 쓰고 쇼핑하고 네이버 TV 보고 여러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민족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포스트, 포스트에서만 키워드, 그러니까 소재거리죠. 소재거리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입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와 뭐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대기실 지금 가실 준비하실 분들이 지금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5분 들어왔는데 5분 다 내보낼까요, 제가? 네, 어디서 찾으라고요? 네이버에서 다 찾을 수가 있다. 근데 네이버 뭐라고요? 블로그와 네이버 포스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글 소재거리 찾는데 한 10,000개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10,000개. 몇 개라고요, 대표님들? Say ho. 네, 10,000개 우리 하늘색 꿈 대표님과 네, 우리 송 대표님 빼고 다시 또 내보내기. 네. 우리 줄리킴 대표님 괜찮으세요? 제가 안내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자, 여러분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난 안다 1번, 모른다 2번. 자, 네이버 공식 블로그는 이런 겁니다. 이런 엠블럼 마크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엠블럼 마크. 이게 뭐다? 어디 시청, 구청 이런 데 보이는 이 초록색 마크가 바로 엠블럼 마크라는 블로그가 이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식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네이버에서 인정한 공식 인증 블로그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 소재거리가
일반인도요? 일반인들은 없고 그 사업자라든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 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출판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방송 쪽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 만들기. 자, 그러면은 이 네이버 공식 블로그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선정 기준이 있는데 자,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선정 기준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일반인들은 없겠죠. 대상 기준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은 나옵니다. 불어나 있죠? 한 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대표 공식은 기관에 있든 어디서든 한 개만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및 앱 사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서류, 공공단체 및 공기업, 기획재정부서 하는 공공기관, 뭐 법원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죠? 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취득하면 되고요. 기업도 가능합니다. 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및 공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박물관, 도서관, 공연, 전시 이런 쪽에 갖고 있는 사업자 리스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도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포츠, 병원, 사업자 등록제는 어떻게 되죠? 이 분야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뭐가 될 수 있다고 대표님들? 공식 블로그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개인은 안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블로그 신청하기 보이시죠? 이 두 내용만 살펴보시면 다 나와요. 기준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운로드 다 뭐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거는 종이로 된 서식을 갖다가 보내주셔야지만이 이걸 뭐 한다? 공식 블로그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음.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종이 문서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저도 몇 군데 공식 블로그 만들어 두는데 저희가 요거 하나 만드는 500만 원 정도 받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따가 나가실 때 500만 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공식 블로그로 들어가셔갖고요. 이 분야에서 우리가 딱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좀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대표님들?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내 컨텐츠, 뭐 이런 거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할게요. 그냥 개로 할게요. 개. 자, 여기 보시면 애견이 있죠. 애견이 있으면은 이 친구 보시면 애니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동물 공간.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블로그를 먼저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클릭하고 오른쪽에 목록 열기 보이시죠? 목록 열기 보시게 되면은 줄보기가 10줄 보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뭐다? 글 쓰는 소재거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 맨 위로 올라가면은 블로그에서 뭐가 있냐면요. 혹시 카테고리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카테고리? 카테고리 보이시나요? 예, 곡물,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심리 테스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테스트 들어가서 네, 이거를 뭐 30줄 보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 안에서 심리 테스트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는 뭘까요? 이 키워드. 요 글에 관련된 키워드는 뭘까요? 요 글에 나와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뭘까요? 링크 보내드릴까요? 여러분들? 예, 별띠 운세죠. 이 키워드를 갖다가 저희가 이 블로그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우리가 챗GPT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긁혀져요? 안 긁혀져요? 안 긁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이버 웨일이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뭐라고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요거 아시죠? 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 블로그 링크 주소를 컨트롤 V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안 긁혀집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F12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토미야키 모양.
통역 기본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하죠? 톱니바퀴 모양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디버거 보이시나요? 디버거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딱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 글씨가 복사가 돼요, 안 돼요? 복사가 되죠?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이 안에 있는 글 소재거리 갖다가 챗GPT에다가 컨트롤 V를 누릅니다. 말띠 타인 조언에게 의존해서 안 되는 양띠말을 조심해야 합니다라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죠? 별띠 운세라고 안 넣었죠? 자, 그럼 또 앞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별띠 운세.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정해야 되죠? 요걸 갖다가 저희가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블로그 제목.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제목 만들 때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질문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블로그 제목으로 다시 작성해 줘. 그럼 또 제목을 만들 거죠? 딱 만들면 어떻게 되죠? 번역 결과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 우선은 영어로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네,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 별자리 다른 사람이 조언이 아닌 본능을 믿으십시오. 양 별자리에 말에 주의하십시오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글을 갖다 어떻게 한다? 우선은 메모장에 입력하시네. 메모장. 뭐라고요? 대표님들? 뭐라고요? 나갈 준비 돼 있으시면 빨리 얘기하세요. 아, 메모장. 네, 우리 하늘색 꼭만 냅두고 다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우리 홍님들 다 내보낼까요? 혹시? 내보내기 저 잘하는데. 홍 두 분. 아, 5, 4, 3. 네, 우리 언니랑 동생이 들어왔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메모장에 넣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한다? 네, 저희가 쓰고자 하는 나의 블로그 및 여러분들 블로그에다가 이를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이 블로그에다가 그 다음에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에서 글쓰기 보이시죠? 저희가 챗GPT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그냥 이거 붙여넣기 하잖아요. 메모장에 넣고 나서 어떻게 한다? 네, 메모장에 넣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가 블로그에다가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있죠? 네, 본문 글쓰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 대본으로 3천자, 2천자 이상 작성해줘. 정확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좀 넣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긴 하는데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좀 빠른 편이고 무료 버전을 하면 좀 느릴 겁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버전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유료 버전을 쓰는 거를 권장을 해드릴 건데요. 2천자를 얘네들이 적어줄까요? 안 적어줄까요? 2천자. 적어준다 1번, 안 적어준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준다 1번, 안 적어준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저희는 뭐 자음 모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받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천자까지는 못 적어줍니다.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2천자까지는 영어로 된 1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1바이트라고 하죠. 뭘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글씨들이 비읍, 티귿, 이응, 받침이라던가 그렇죠, 대표님. 얘는 시옷에 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어가 두 가지가 조합됐기 때문에 대충 1바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2바이트가 잡히겠죠. 근데 이건 어때요? 영어는 단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죠. 만약에 파워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파하고 뭐가 들어가죠? 파하고 이게 들어가죠. 그리고 워 할 때도 이게 세 개가 들어가죠. 우, 이응 이게 들어가죠. 이해 안 가시겠어요, 시얼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글자는요, 3천자까지, 2천자까지는 안 적어줄 수도 있겠고, 내용을 조합하면은 조금 더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챗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학습. 그리고 질문을
다양하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 여기 있는 글을 뭐 복사를 해서 제목은 복사 안 할게요. 복사해서 네이버 글자 수세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몇 자죠? 공백 제외하고 몇 자죠, 우리 대표님들? 1400자가 됐죠. 근데 제가 원하는 글자는 몇 자 수였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2000자 이상 적어달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600자가 모자란 이유는 뭐다? 네, 이게 자꾸 모음과 받침 이런 게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게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자음 모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어떻죠? 유후 유후 하잖아요. 아싸 이 글이 어쨌든 내가 쓴 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대박. 이 글 다 썼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메모장 한번 옮기는 겁니다. 옮기기 위해서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다시 복사를 해서 어디로 옮길까요? 우리가 블로그에 옮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여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입니다. 보이죠? 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를 쓰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가지고 많이 쓰면은요, 저런 약간 뭐 짜투리 단어 있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쓰면, 그러니까 질문이랑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 있죠, 내용들을 넣어서 써주면 어떻게 된다? 써주면 쓰면 어떻게 된다?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저런 짜투리 단어 있죠. 단어를 최대한 없애줘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겁니다. 최대한 이게 짜투리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택하여라고 생겼죠. 생뚱맞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네,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갖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20, 30% 이상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20, 30% 이상을 바꿔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갖다가 들어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네, 이 내용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죠?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20, 30% 정도는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늘린다? 저희가 글 쓰는 체류 시간 있죠. 이거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다 하시는 분들 7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누르시고요. 이해 안 갔다 6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또 우리 권지현 대표님께서 안 눌렀기 때문에 내보내기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아유, 그냥 듣고만 자꾸만 있지 마시고요. 답변도 하고 해야지 나한테 기억도 많이 남습니다, 대표님들. 예.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하시면은 또 오류가 생길 겁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요. 1번은 내가 글쓰기를 20에서 30% 이상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어떻게 넣을까요? 일상적인 이야기나 블로그 닉네임이나 기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타이핑을 해서 작성해 줘야 합니다. 뭐라고요?
닉네임이나 블로그나 뭘 넣어서 타이핑을 해줘서 쭉쭉 작성을 해줘서 넣어야지 어떻게 된다? 네, 사람이 쓴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대표님들? 오늘 내용도는요, 대표님들 그냥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유료. 무슨 유료? 저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라던가 뭐 준체 1, 준체 3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만들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안 해보시면 모를 겁니다. 안 해보면 당연히 모르겠죠. 왜 모를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실무자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글 소재거리는 어디서 찾는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찾는데 여기에도 좋은 글이 있지만 안 좋은 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좋은 글이란 건 어떤 글이냐면은 일정 특정 분야에 있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치과? 치과 하면 생각나는 거, 그거 말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죠? 건강을 찾으려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치과 가면 어디 치료해요? 얼굴 치료해요? 아니면 이빨을 뽑아버려요? 치아에 관련된 정보를 얘네들이 작성을 하겠죠. 그렇죠? 치아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자, 이 건강이랑 생활 정보가 N으로 표시가 돼 있죠. 건강이랑 생활 정보가 N으로 표시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의미를 속하냐면요. 첫 번째로 네. N이라고 표시된 카테고리들은 2일에서 3일 전에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뭐라고요? 2일에서 3일 전에 작성한 포스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건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로 나왔죠. 이거 좋은 글일까요? 안 좋은 글일까요? 우리가 이빨을 쓰고 있고 치과를 한 번쯤은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꼭 써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건강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글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오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글을 갖다가 네,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전 네이버 웨이를 좀 많이 씁니다. 쓰기가 좀 편하니까. 링크를 누르고 똑같은 방법 F12 누른 다음에 요 샵, 그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디버거 밑에 디세이블 뭐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클릭을 하고 요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챗 GPT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어, 블로그 제목으로 다시 예쁘게 작성해줘! 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진짜 예쁘게 작성을 했네요. 이 나쁜 놈이. 네, 이럴 때는 잠시 스탑을 눌러야 되겠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다시, 네, 다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좀 장난을 쳤습니다. 예쁘게를 좀 하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자, 이거를 광고 카피 제목으로 작성해줘. 얘도 좀 기네요. 하하하하. 하하. 아주 그냥 강의 때 아주 그냥 물을 먹입니다, 저를. 죄송하고요. 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네, 다시 블로그 제목으로 다시 적어줘. 가끔 우리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 간에 블로그든 뭐든 제목으로 작성해줘라고 해서 이 글을 번역을 다시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또 밑에 있는 내용 있죠? 제목,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 네, 이거 글을 너무 대충 적었네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챗GPT에 그걸 넣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요. 글에 만약에 글이 긴 글이 있죠. 그러면은 한 8줄에서 10줄 정도를 챗GPT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몇 줄이라고요?
여덟 줄 내외, 그러니까 여덟 줄 내외로 챗GPT에 대해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다 질문이 안 돼요. 이 글을 갖다 너무 길면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 V 누르죠. 그럼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 것만 넣어주고 나서 블로그 포스팅, 블로그 글쓰기 다시 작성해줘. 2,000자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갖다가 8줄 내외로 질문을 갖다가 넣어서 번역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질문을 넣고 어떻게 한다? 네, 20에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네, 20, 30% 정도는 변경,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직접 그래야지 챗GPT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들 여기 외에도 공식 블로그를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우리의 경쟁 업체들 있죠. 내가 쓰고자 하는 경쟁 업체분들 그분들 거를 갖다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식 블로그 중에서 헌혈의 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나오죠? 이 블로그 보시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 말고 블로그를 클릭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카테고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카테고리. 요 카테고리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건강정보, 생활정보가 나와 있죠. 건강정보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클릭했더니 글 정보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이제 내보내기 해야 되겠네. 다시. 네, 208개가 있죠? 우리 하늘색 꿈님 너무 쫄지 마세요. 우리 송님. 네, 우리 홍님은 약간 화장실 갔나 봐. 화장실. 내보내기 5분 후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정보가 208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목록 열기를 해서 여기서 더 갖고 오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재밌는 건요, 대표님, 밑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생활정보 클릭하니까 글 정보가 몇 개가 있죠? 몇 개? 크게 해드릴까요? 천? 몇 개? 예, 이 정도 글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정보 글을 다른 데서 물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만 써도 많다, 적다? 네, 여러분들이 배 터지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라이프라는 채널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그냥 건강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딱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갔더니 뭐가 보이죠? 네, 좋은 글이 보이죠? 그리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니까 오른쪽에 뭐가 보이실까요, 대표님들? 오른쪽에 뭐가 보일까요?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더 보기라고 보이시죠? 네, 얘를 누르게 되면은 글이 지금 몇 개 있을까요? 글이 몇 개? 1207개의 글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있었던 친구와 여기 있었던 친구만 합쳐도 글이 한 2700개 정도는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2700개까지 글 쓸 동안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안 돼요? 네, 2700개 쓰고 나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 소재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찾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 네이버 포스트에 들어가셔갖고요. 네이버 포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밑에 이 위쪽에 검색하기 보이세요? 네, 검색하기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경제, 건강, 육아 관련 글들이 있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48, 32, 38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이 한 5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네이버 포스트에서.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 검색하기를 통해서 여기 분야에서 5가지 정도만 고르면 됩니다. 오케이? 5가지 정도만.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아기를 키우는 육아만 블로그를 키우고 싶어. 그럼 육아를 누르면 되겠죠. 육아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런 거 나와 있죠. 여기에서 내가 이런 거 있죠. 육아휴직 신청 방법. 자, 왜 제가 이걸 선택을 할 거냐면은 자, 네이버 포스트에는 특이한 로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읽은 인원수가 보여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요라고 하면 제가 내보내기 할 거죠? 네, 1번입니다. 자, 이 글을 갖다가 클릭하면은 좋은 글이겠죠? 그냥 이게 좋은 글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그럼 이 글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이 임신 정보 보이시나요? 임신 정보 시리즈. 얘를 누르는데, 자, 이 네이버 포스트 이거 보이시죠? 여기. 네. 이 글들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읽음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 어떻게 한다? 네. 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채찌페이지다. 근데 네이버 포스트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네이버 포스트의 단점. 네이버 포스트의 단점은 보다 F12가 안 됩니다. 긁어 오는 게 만약에 방지를 하면 읽기가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네이버 포스트 링크를 갖다 갖고 와서 뭔가를 하겠죠. 그쵸? 뭔가를 하겠죠. 근데 네이버 포스트의 단점은 뭐다? 네, 긁기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긁어오는 게 F12가 안 먹힌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표님들. 네, 긁는 게 안 돼요. F12를 눌렀는데, 자, 이거 누르고, 긁어져요? 안 긁어져요? 자, 네이버 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맞기를 하면요. 포스트에서는 긁기가 안 됩니다. 근데 대충적인 글 소재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 갔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데일리 라이프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잠이 안 올 때 AI,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얘는 글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얘 걸로 하시면 됩니다. 글귀 되는 포스트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 주제거리들은 뭐다? 다 이미 패스가 된 겁니다. 다 패스가 됐다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블로그 글쓰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지켜주시면은 최대한 뭘 할 수 있다? 네. 챗GPT 패치 버전이 나온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뭘 할 수 있다? 네.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포스팅까지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금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금지 단어는 뭘까요? 제목에만 넣어주면 될까요? 빼면 될까요? 아닙니다. 본문에도 같이 적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금융, 의료, 뭐 성형외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전문, 그리고 1위, 그리고 추천, 그리고 회사명. 회사명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네, 회사명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글자를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썸네일에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성형 많이 하잖아요. 저도 눈 성형 했는데요. 눈 성형한 거 보이세요? 아, 안 보이신다고요? 아,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눈 성형. 아, 안 했다는 걸로.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세요, 우리 대표님들. 이 눈 성형이라는 키워드 있죠? 여러분들이 뷰에서 이거 1페이지 있죠? 1위가 아닙니다. 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여기 노출을 하면은요, 한 달에 한 몇 천 벌 수 있어요. 몇 천. 1페이지 노출하면. 이게 무슨 얘기다? 이 키워드가 그만큼 올리기가 힘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형, 금융, 서비스, 이게 다 포함이 된 최악의 키워드입니다. 의료 키워드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썸네일이 요거죠?
썸네일에 혹시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텍스트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다 1번, 안 들어갔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1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얘는. 네. 자, 거의 안 이거는 광고니까 빼고,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얘도 안 들어가 있죠? 얘도 안 들어가 있고, 얘도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이 썸네일에 글씨가 들어가 있나? 얘는 들어가 있네요. 얘는 하이다 공식 블로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들어가 있죠. 썸네일에 글씨가.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뭘로 돼 있죠? 저게 뭘로 돼 있죠? 자세히 보면 제가 뭘로 돼 있죠? 네,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다? 네, 썸네일에 저걸 피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요게 아까 그 썸네일이었죠, 대표님들? 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지 키워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는 어떻게 한다? 네, 한번 사용한 이미지는 다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포토스케이프 있죠? 요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캡처를 통해서 여러 번 쓸 때 꼭 해야 합니다. 오케이? 포토스케이프로 혹시 이미지 필터링 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미지 필터링? 이미지 필터링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탁한다고 하죠? 자, 포토스케이프로 우선 까시고요. 여기 보시면 일괄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두 개를 넣었을 때 얘를 쭉 체크링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액자가 있죠? 필터가 있고 개체가 있죠? 필터에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때마다 매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매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 변환을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뭐라고 체크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체크되어 있을까요? EXIP 정보, 사진 카메라 정보를 보존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하면 이게 보존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를 풀으셔야 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정보를 제가 세탁한다고 했죠. 싹 없애주고 자, 원본과 동일한 명 말고 번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번호. 자리는 뭐 뒷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상관없는데 저는 세 자리로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진이 어떻게 변하죠? 볼게요. 자, 같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인데 이 숫자가 바뀌었죠. PNG로 바뀌었고. 그쵸?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최대한 다르게 얘를 0으로 하고 뭐 진하게를 누른다거나 어둡게를 누르거나 밝음을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필터링도 꼭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가장 좋은 이미지. 네, 내가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입니다. AI가 직접 찍은 사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략적으로는 줄 수는 있겠죠? 뭐 요즘에 사진 뭐 만드는 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도 그렇게 못해요. 걸립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로 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이미지 뭐 넣어줘, 뭐 넣어줘 해갖고서 뭐 AI 만드는, 사진 만드는 그런 봇들이 있죠? 걔네 거 쓰는 것보다 직접 찍고서 비슷한 사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찍은 사진과 챗GPT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해 안 가시면은 여러분들 방금 그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 아파트라든가 빌라 한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 네. 문 열고 뛰어내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뛰어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줌 끊어버리시면 되고요. 핸드폰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스마트폰 쓰지 마. 그냥 데이터 없애, 그냥. 네. 그냥 피처폰 쓰세요, 피처폰. 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네, 없을까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이제 사라지는데 사진 20장 이상? 뭐가 사진 20장 이상이라는 거죠? 생뚱맞게. 하늘색 꿈님 나가고 싶으세요? 질문 제대로 안 하세요? 포스팅할 때 사진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블로그 포스팅할 때 사진을 20장 이상 넣어주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5장만 있어도 되고요. 2장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알맞게 뭐 5장이든 10장이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글 적을 때 이런 거 있죠. 알약 광고 제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알약 광고 제거.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한다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이 지금 막 장수가 많아서 노출이 더 되는 건가요, 혹시? 장수가 많아서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넣으면 됩니다. 네. 적당히 알아서. 얘는 20장 넣네. 인플루언서인데 왜 1위 안 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수는 크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까지 파냐면은 이 키워드 어떤 몇 장으로 해서 뭘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저희가 넣고 뺐다 하는 거 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키워드가 상업성 키워드가 아니면은 대충 요런 사진만 이렇게 캡처 자기가 한 거 있죠. 요것도 다 지가 지금 캡처하고 아까 그걸로 네이버 포토스케이프로 이렇게 좀 변형한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얘도 비슷해요. 얘도 지가 이거 뭐 한 거예요? 캡처한 거죠? 네. 한번 캡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은 크게 뭐 그런 건 없다입니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또 다른 질문. 질문할 게 없나요? 되게 많아야 되는데. 방금 블로그 누락 안 되는 이미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까요, 대표님들? 실명인증 아이디 판매처? 카테고리 일관성 있게 해야 되나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2개만 해도 되고 3개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알려드릴까요, 대표님들? 네이버 실명인증 아이디 판매처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마멘토라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대표님들 실명인증 아이디 판매를 받을 때 그 업체 있죠. 업체 전화번호 및 명함, 사업자가 실제로 그 건물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먼저 아이디를 받은 후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 글 써서 뭐 노출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간에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사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두 다 후불로 하셔야 돼요. 후불제로 해야지 어떻게 된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사기꾼이 한 88%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불제로 하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블로그 아이디가 저품질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자꾸만 이제 블로그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블로그가 저품질 걸리면 그 아이디를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도배. 도배 비용이란 걸 검색하거나 예를 들면은 뭐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34평 도배 비용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블로그예요, 카페 글이에요? 자, 34평 도배 비용 요거 있죠. 자, 얘를 키워드 마스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도배 비용 검색하니까 지금 모바일이 몇 표 나오죠? 1530입니다. 굉장히 효율 좋은 키워드예요. 자, 근데 얘를 뷰에서 봤더니 카페가 1위에요, 블로그가 1위에요? 카페가 1위죠. 그러면은 이 카페 아이디는 네이버 카페 아이디죠?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려도 카페 아이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카페 아이디. 자, 근데 노출되는 카페가 있고요. 노출이 안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시면 되냐면은 공식 또는 어 내가 내가 나의 아이디로 블로그처럼 글을 작성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아이디는 2018년 요 정도 되는 거. 이전에 만든 아이디는 카페에 노출이 되는 아이디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최적화 카페 아이디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2018년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뭘 볼까요? 프로필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프로필에 들어가서 뭐 하죠? 블로그 히스토리에 들어가시죠. 블로그 히스토리에 들어가면은 이게 카페 아이디가 언제 만들어진 네이버 아이디가 언제 생성된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카페는 우리가 어떤 글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카페가 이렇게 뜨는 데 있죠. 뜨는 데. 카페 영역으로 뜨는 데 가서 여기에서 포스팅을 갖다가 적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노출된 걸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카페 아이디는 최적화 카페 아이디를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세트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네. 말 그대로 네, 잘 뜨는 아이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품질 걸린 아이디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최적화 카페 아이디 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 져도 될까요? 대표님도 이제 다 알 거 다 알았다 이 얘기인가요? 알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나 답변 안 할 거다 뭐 이런 건가요? 카페에서 가서 글을 쓰고 노출되는 거 확인하는 건가요? 네, 키워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목이랑. 네, 키워드랑 제목.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모임. 그거 하실 때 한번 우리 대표님이 또 오시면 좋을 건데,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드릴 겁니다. 네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가고 싶다고요? 네, 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드릴 혜택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드릴 겁니다. 요렇게. 네. 요 정도 드리면 오프라인 강의 때 오실 의향 있으세요? 대표님들 없으세요? 올 의향 있다 1번, 없다 2번, 꺼져라 3번. 네. 네. 한 2만 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만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소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날짜는 6월 달에 이제 예정을 할 겁니다. 이 중간에 한 번 더 우리 대표님들
제가 요 주제를 통해서 세미나 한번 할 거고요. 실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는요, 우선은 일정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정은, 6월 10일, 6월 10일 날 진행할 것 같습니다. 6월 10일. 네, 6월 10일이고요. 시간은 지금 한번 정해볼까요, 대표님들? 아, 잠깐만요. 녹화본, 이제 녹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